함수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x값 하나에 이렇게 되냐? 문 좀 닫아주라 시민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함수란 x값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y값 하나가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x값 하나가 y값 하나에 대응되는 것을 하나에 가서 꽂히는 거, 그걸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응되는 것을 전부 다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래서 수열도 함수라고 얘기한 게 n이 1이면 무슨 값에 대응이 되고 n이 2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대응이 되고,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함수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표현 방법이에요. 함수의 표현. 첫 번째 자, x들이 모여있는 걸 보통 x라고 쓰고요, 라지 x라고 쓰고요, 집합으로. y라고 모여있는 걸 라지 y라고 씁니다. 그때 이 x의 모임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x값들 모아놓은 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정의역. 요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 요 함수가 정의되는 집합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자, 여기에 1, 2, 3이라는 정의역을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4, 5, 6, 7의 중에 하나를 찾아서 대응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x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걸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x가 선택할 수 있는 y 값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걸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얘네 4, 5, 6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받았고 대응이 되었고 7은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응된 요 새끼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 라지 x로 쓰고 공역은 라지 y로 쓰고 치역은 뭐라고 쓸게요? 성현아, 치역은 뭐라고 쓸까요? x를 f에 넣어서 나온 값 f 라지 x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y는 f 라지 x를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즉 지금처럼 남는 게 없는 함수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요 기호들 때문에 털리니까 정의역 x, 공역 y, 치역 라지 fx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네들이 익숙한 표현 y는 fx라고 이렇게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줘도 너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x, fx라고 점으로 주더라도 함수를 준 겁니다. 점으로 주더라도 함수를 준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혹은 fx는 x제곱 1이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얘를 x,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점이라고 주더라도 요 새끼도 이 그래프에 있는 위에 있는 점들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점이 있는 함수는 요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종류 중에 좀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를 배울 건데, 종류. 자, 첫 번째 1대1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 있고요. 세 번째 항등함수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상수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는 보통 함수에서 문제에서 1대1 함수라고 주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른 새끼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무조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와 함수를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유는요, x를 하나 1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때 y값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집합으로 표현하면 1이 이 새끼가 69여서 이렇게 두 군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함수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그리고 여기 3이 여기 있는데 3은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3이 얘한테 지금 대응되지 않죠. x값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따른 y값이 있어야 되는데 y값이 없어버려요.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판정은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안 만나거나 두 번 만나는 곳이 있으면 걔는 함수가 아닙니다. 걔는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하 배울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포물선이라는 걸 배우는데 요 새끼도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대1 함수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x 하나 정해지면 y값도 하나씩 다 전부 다 정해집니다. 그쵸? 그런데 y값 요거랑 요거가 x1도 x2도 전부 다 같은 y값에 가서 꽂히는 거죠. 이걸 y1이라고 할게요. 둘 다 이렇게 가서 꽂히는 거죠. 요런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1대1 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는 누가 1대1 함수냐면 1차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1차 함수가 1대1 함수예요. 근데 수학에서 맨날 1대1 함수를 이렇게 주면 좋은데 당연히 명제를 배우고 났으니 이거랑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fx1이랑 fx2가 같다면 반드시 x1과 x2가 같아야 된다. 이명제의 배우 얘랑은 똑같은 표현.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1대1 대응은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잘 보이는데 1대1 함수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른 곳으로 가주면 이게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경우의 수를 뒤지게 아마 못할 건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경우의 수 배우고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의 개수 찾으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1대1 함수이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2도 선택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1대1이라고 했으니까 1 선택한 걸 제외하고 골라야 되겠죠? 3가지. 3은 그럼 나머지 둘 중에 골라야겠죠? 2가지. 4, 3, 1을 더합니까? 곱합니까? 곱해야 됩니다. 왜? 1도 가야 하고 2도 가야 하고 3도 가야 합니다. 1도 선택하고 2도 선택하고 3도 선택하는 거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는 곱하기 처리해 주셔야 돼요. 곱하기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24개가 됩니다. 24개. 이렇게.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일단 1대1 대응은 얘도 똑같이 1대1 함수여야 해요. 그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까지 만족시켜야 되냐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리고 y가 f 라지 x랑 똑같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역. 이게 뭐라고요? 치역.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은 반드시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게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서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주면, 그래서 여기에 남는 게 아예 없을 때 얘는 1대1 함수 중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
좀 이따가 배울 역함수를 갖는 유일한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역함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역함수는 자, 1이 5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게 F라는 함수였다고 한다면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적어주시고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불러요. 따라서 F 인버스 4는 2가 되고 F 인버스 5는 1이 되고 F 인버스 6은 3이 됩니다. 이렇게 X와 Y의 자리가 바뀌는 걸 역함수라고 불러요. 원래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다면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고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니까 X, Y의 자리를 바꿔주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될 수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기면 거꾸로 가면 1 두 군데 가죠. 이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당 하나씩 가야 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대1이어야 해요. 그럼 여기에 4가 있다고 해볼게요. 1이 1로 가고 2는 3으로 갔다고 이렇게 해요. 얘 거꾸로 가봅시다. 1은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겠죠? 4 어떻게 합니까? X값인데 남죠? 안 갔죠? 값이 없죠?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역함수 존재할 조건이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자, 항등함수는 뭘 쳐 넣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가 x가 나옴. 넣는 대로 나오는, 넣는 것 그대로 y값, x값이랑 y값이 똑같은 게 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일함수로는 넣어서 나오는 값이 원래 값이랑 똑같은 y는 x만 항등함수인데 여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0이랑 1이래요. 이 새끼는 항등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요 함수는 항등함수예요? 아니에요? 지효야, 항등함수야? 아니야? 뭐요? 항등함수예요. 왜?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정역이 둘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만 정의되는 함수니까 얘는 0, 1 해서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기 때문에 얘가 항등함수가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이 새끼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요 새끼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서야, 보면서 얘는 뭘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나옵니까? 어떤 x값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0. 0하고 1이 얘는 넣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값들입니다. 그럼 정의역이 이 셋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죠? 8개죠. 근데 공집합 거기 들어있죠? 하나 빼주셔서 답은 7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집합의 이게 정의역이야. 그럼 이거 넣으면 마일 나오잖아. 항등함수야. 얘가 0이야. 0 넣으면 0 나오잖아. 이거 항등함수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도 얘네들은 넣으면 넣는 대로 나와. 그러니까 항등함수라고. 그런데 이거 2 집어넣으면 2 나오냐? 그런 거 들어가면 항등함수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항등함수는 넣는 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야. 넣는 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야. 3 넣으면 3 나와야 되고 4 넣으면 4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뭘 쳐 넣어도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걸 상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뭘 넣더라도 항상 같은 값 K로 나오는 K가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x가 문제에서 상수함수래.
그리고 gx는 항등함수래.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 f1은 5라고 줘.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f10은 얼마일까요? 랑 g3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g3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태희야 f10은 얼마일까요? g의 fx는 상수함수고 f1이 5래요? f10은 얼마일까요? 5. 왜? 뭘 쳐넣어도 똑같이 나오는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if 2도 오고 3도 오고 4도 오고 10도 오고 다 5일 겁니다. 상수함수니까. 그리고 gx는 항등함수래요. 동규야 g3은 얼마야? 3. 넣는 대로 나오는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새끼가 바로 값이 될 겁니다. 요렇게. 여기까지가 합성함수를 배우기 전까지의 함수 파트입니다. 함수 파트의 내용이에요.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자 확인해 봅시다. 1, 2, 3, 4, 5 인증한 합성함수 되겠죠. 자 8번까지 지금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여기도 여기 거시기 문제 있죠. 무슨 문제였죠? 실전 문제였나요? 실전 문제 그거 안 풀어도 돼요. 저기 일요일에 쌤이 1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최소한 다음 주부터 12시부터 4시 반까지는 무조건 나와 있을 테니까 뭐 필요하면 조금 더 일찍 나오거나 조금 더 늦게까지 있어도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픽스는 12시부터 4시 반까지는 무조건 있을 테니까 2시에 수업이 시작하더라도 질문하고 이제 내신 준비하면 진짜 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일찍 오셔서 그리고 뭐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뭐 10시든 9시든 나올 테니까 저거를 일요일에 일찍 와서 질문을 하시고 목요일에도 개학하고 나면 목요일에도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오시면 좋겠는데 학교 끝나고 그냥 바로 와서 채울 거 채우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너네 이제 뭐 개학해서 혹시나 스케줄을 정하면 토요일 토요일 우리가 2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웬만하면 뭘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수학을 숙제도 잘 안 하고 아니 근데 수학 봐봐. 어차피 수학 못 잡으면 대학 못 간다. 어차피 수학이 안 되면 대학은 못 가는데 국어 아무리 잘해보고 영어 아무리 잘해봐야 수학 못하면 답 없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뭐 숙제를 당연히 못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좀 숙제를 못했으면 아니면 화요일날 나오셔도 괜찮아요. 화요일 원래는 쌤이 항상 학년마다 2반을 해가지고 그래서 4반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고1이 너네 반밖에 없어서 그래서 뭐 화토 뭐 고1 수업이 화토, 목토 이렇게 있으면 숙제 안 한 애들은 화목토 그냥 다 나오라고 해서 시켰었거든. 근데 지금 화요일 수업이 인원이 별로 없고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좀 질문도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 시간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화요일에 학교 끝나고 바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 화목토. 그래서 화요일도 웬만하면 수업 저걸 잡지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괜찮으니까 막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야 빨리 늘어요. 진짠데 쌤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할수록 빨리 늘어요. 그리고 뭐 평일에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생겨가지고 궁금하면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밤에 줌 켜줄 테니까 줌 들어와서라도 설명을 듣고 최대한 좀 수단만 꼭 가리지 말고 이번에 내신 1등급 맞을 수 있게 도형의 방정식일 텐데 도형의 방정식만 풀면 될 텐데 도형의 방정식만 딱 잘라서 1등급 나올 수 있게 좀 정리를 좀 잘 해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걸 찾으래요. 정역은 1, 2, 3이고 공역은 1, 2, 3, 4, 5래요. 1, 2, 3, 1, 2, 3, 4, 5한테 가서 꽂혀야 모두 다 한 곳으로 가서 꽂혀야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 1 집어넣으면 3이 되네요.
2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함수가 맞습니다. 1번 함수 맞죠? 2번 2 더하래요. 1 집어넣으면 3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5가 될 겁니다. 함수 맞죠? 3번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래요. 자 1을 집어넣으면 5로 갑니다. 1, 2, 3이 정의역이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공역에 어디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3으로 가지요. 3을 집어넣으면 5로 갑니다. 됐네요. 가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1, 2, 3 제곱할게요. 1 집어넣으면 2가 돼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1로 가고요. 2 집어넣으면 5가 되네요. 2분의 5로 가야 되는데 2분의 5가 여기 없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 못 가고 3 집어넣으면 2분의 5 2분의 10 해서 5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대응이 될 겁니다. 지금 따라서 2가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1026번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경우함수네요. 0 이상인 x값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에서는 2x에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고 0보다 작은 정의역값은 x에 넣어서 함수값을 찾으라는 게 이 함수 fx예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은 1.7에서 1 뺐으니까 0보다 크고, 루트 3 마이너스 2는 1.7에서 2 뺐으니까 0보다 작고. 그래서 너네 루트 2 1.4 정도, 루트 3 1.7 정도, 그 다음에 파이 3.14 정도. 요 정도는 이게 무리수 대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로그 2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로그 2 0.3 정도, 그 다음에 로그 3 0.48 정도. 이렇게 무리수 값들은 대략적인 크기를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조건감의 익스포넨셜 2.71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에서 1은 57도 정도. 이런 것들은 좀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요만큼, 이렇게.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했으니까 f 루트 3 마이너스 1은 2배 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할 거라서 2 루트 3 마이너스 2고, f 루트 3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둘이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빼라고 얘기했으니 빼주면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좁아보세요. 1027번 보세요. 합성함수, 뒤에 합성함수가 나올 거니까. 오케이. 일단은 갑시다. 1030번. 자,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8까지만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테리나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어요. 정의역이. 그럼 이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올라가는 함수예요? 내려오는 함수예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내려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y 값을 구하려면 다 구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에서의 y 값이 제일 클 거고 마이너스 8에서의 y 값이 제일 작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1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0, 3분의 1에서 4가 되고요. 마8을 집어넣으면 3분의 8, 3분의 1에서 3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치역은 3분의 10부터 y가 4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서로 같은 함수. 야, 함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영이가 추론해볼래? 함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일단 뭐가 똑같아야 돼? 정의역이 똑같아야 되겠지. 넣는 게 똑같아야 돼. 그리고 넣었을 때 나오는 값도 1을 넣었을 때 얘가 3이 나왔으면 요 함수도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고,
즉 같은 함수는 정의역이 똑같고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다 똑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지금 문제에서 F랑 G가 같은 함수래. 그러면 F0이랑 G0이 똑같아야 되고 F1이랑 G1이 똑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규칙에 의해서 X값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0은 2고 G0은 B라 B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 F1은 A 플러스 2고 얘는 B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B가 2니까 A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1038번 1대1 함수인 걸 찾으래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인 거 찾으래요. 자, 그럼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함수인 거 맞고 그럼 채훈아 기억은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1대1 맞지. 요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근데 준영아 니은은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상수함수지. 지금 Y값 Y값 하나에 X값이 엄청 많이 X1이 1이어도 마이너스 2고 2여도 마이너스 2고 3이어도 마이너스인데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디귿 성현아 디귿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Y는 X제곱이라고 치면 Y가 1일 때 X가 1이어도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태희야 리을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1대1 함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아닌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1대1 함수의 대부분은 아니 이렇게 명제를 잡으면 되겠다. 증가함수 면 1대1 함수가 맞아요. 감소함수 면 1대1 함수가 맞아요. 선생님이 1대1 함수랑 증가함수 함수가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 안 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너네가 모의고사 빡센 문제들 풀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자, 이 새끼가 1대1 함수인지 물어봅니다. 이 새끼가 1대1 함수인지 물어봐요. 이거 1대1 함수게요? 아니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무조건 한번 만나는지 확인해봐. 무조건 한번 만나는 거 맞죠? 요 새끼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볼까? 이렇게 그었을 때 무조건 한 번씩 만나는지 확인해봐. 무조건 한 번씩 만나는 거 맞죠? 요 새끼 1대1 함수입니다. 보인고 같은 학교에서는 1대1 함수 요런 거네요. 그래서 내가 증가함수나 1대1 함수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요거 때문에 증가함수 아니어도 1대1 함수일 수 있어서 그래서 명제를 바꾼 거야. 증가면 무조건 1대1 함수 맞고요. 감소면 무조건 1대1 함수 맞아요. 근데 증가나 감소가 아니어도 지금처럼 생기면 요런 거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자, 이 새끼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그어놓고서 이 새끼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가운데 있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이런 함수면 됩니다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인고에서 1대1 대응 문제 낼 때는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채워도 1대1 함수가 됩니다를 고려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를 내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에 Y값 1대1 대응의 정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Y값이랑 치역이랑 똑같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이나 리을 보면 증가함수인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고 1038번을 푸는데 자, 그 다음에 1041번 자 1대1 대응이려면 A, B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야, 정의역이 말부터 2 사이고 2, 2하고 동역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인데 그러면 얘가 fx가 ax 플러스 b고 a가 양수래요. 자,
자, A 1대1 대응이려면 AB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1대1 대응이려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문제였고,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1대1 대응이려면 이게 전부 다 치역이 돼야 됩니다. y 값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빠짐없이 나와야 되고 x 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또 빠짐없이 나와야 되죠. 왜? 함수이려면 x 값은 무조건 y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로 끝나든가 아니면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로 끝나야 요 함수가 1대1 대응인 겁니다.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라고요? 일단 x값 하나에 y값 하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1대1 대응이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여야 되고 뭐 1대1 대응이려면 채훈이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에다가 플러스 어떤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고? 동규야 어떤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요게 치역이어야 된다고. 요 값이 다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인 거 있어야 되고 7인 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 쳐놓으면 이 박스 안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거나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대각선이 바로 답이 된다고. 요거 1대1 대응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y값도 전부 다 나와야 되고 x값도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거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는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인 함수가 됩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보라색 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2, 7을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a와 b 값을 찾을 수 있어요. 6번이 유일하게 이제 실제로 내신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앞에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내신에 많이 나오고요. 7번, 8번도 6, 7, 8이 내신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1045번 보시면 자, 항등함수인 거랑 상수함수인 거 x가 2, 5, 7이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값 x는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그 다음에 gx는 x의 약수개수라는 함수는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그 다음에 디귿은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함수값인 함수고 그 다음에 리을은 5보다 작으면 2고 5보다 크면 7 나오는 함수래요. 자, 갑시다. 자, 요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2가 되고 5,5가 되고 7,7이 됩니다. 이런 함수를 채훈아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수업 안 들었구나. 항등함수. 넣는 대로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뭐 2,7, 5,7, 7,7 넣으면 무조건 똑같은 거 나오는 게 상수함수. 이해돼? 요 새끼 항등. 두 번째. 자, 2의 약수의 개수가 y값이래요.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5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7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이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 다 똑같은 데 가서 꽂히니까. 자,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2는 나머지가 2고 5는 나머지가 5고 7은 나머지가 7이에요. 혹시 더 작은 수로 나누면 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7인 거 다들 아십니까?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면 이 새끼 자체가 나머지입니다. 몫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동규야? 디귿. 항등함수가 되는 거라고. 항등함수. 준영아 차냐? 안지고. 자, 요거 5보다 작으면 2가 나와야 된대요. 2,2. 5보다 크거나 같으면 7이 나와야 된대요. 5,7, 7,7. 이 새끼는 항등함수도 아니고 왜? 얘 때문에. 상수함수도 아니네. 왜? 얘 때문에. 요렇게 해서 보면서 이해돼?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딴 거보다 인가함수의 개수를 좀, 자, 내가 함수의 개수를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야, 너네 P랑 C는 기억하냐? 순열이랑 조합은 기억하냐 못하냐? 순열 조합 해? 아니 하셨어. 자,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함수의 개수 정리 한번 합시다. 이거 확통에서도 어차피 한 번 더 정리해야 돼요. 함수의 개수. 개수 찾는 문제예요.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함수. 두 번째,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물어봐요. 어차피 개수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개수를 물어봐요. 이제 나중에 확통 가면 중복조합을 배우면 단조 증가랑 단조 감소도 물어보는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바로 확률과통계 내신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나중에. 자, 함수의 개수. 야, 1, 2, 3이 1, 2, 3, 4로 가는 함수래. 자, 함수를 만들어 보래. 요거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가영아 1 몇 군데 선택해서 갈 수 있냐? 그렇지. 항상 함수의 개수는 각 정의역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일단은 쉬운 건. 그러면 지민아,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갔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2는 몇 군데 고를 수 있어? 3군데면 여기에 못 간다는 조건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가면 이거 함수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냥 함수인 건 맞지. 그래서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이게 그냥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정의역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씩 있어? 이 공역의 개수만큼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공역의 개수만큼을 정의역의 개수만큼으로 거듭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4의 3승. 3의 4승이 아니야. 4의 3승. 4가지씩 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총 3번 고를 거고. 근데 1대1 함수면 P를 써도 돼? N, Y, P, N, X 이렇게 됩니다. 왜? 얘가 4가지면 얘 P에서 얘는 3가지 갈 수 있고 얘는 얘네 둘 P에서 2가지 갈 수 있으니까 4P3이 됩니다. 4P3. 근데 야 성현아, 네. 너 이거 아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개수. 자, 1, 2, 3, 1, 2, 3, 4로 가는데 1, 2, 3이 1, 2, 3, 4, 5로 갈 수 있대. 자, 요걸 여기가 정역, 이게 공역이야.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게? 몇 개 얘기해? 이거 경우의 수에서 아마 풀었을 건데. 24개. 땡! 또 경우의 수 내신 잘 못하네. 가영아, 이거 증가함수의 개수. 이거 증가함수의 개수. 또 내신 잘 못하나? 그 다음도 잘 못하네. 태희야, 이거 증가함수의 개수. 증가함수의 개수. 하는데 쌤 경우의 수 내신 대비할 때 이거 함수의 개수도 다 정리해 주는데 경우의 수 내신에 함수의 개수 꽤 많이 나오는데 아는 사람 혹시? 서정아. 자 보세요. 자, 증가나 감소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봐봐. 어려우니까 잘 들어. 내용이 어려워. 증가나 감소함수의 개수는 내가 1, 2, 3을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낼지만 결정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증가함수면 무조건 순서가 이것밖에 없다? 순서가 결정이 돼요. 그럼 순서 없이 너네는 뭐만 하면 돼? 어디에 갈지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의 개수는 5C3입니다. 10가지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려운데? 이 새끼들 이거 처음에 되게 못하는데? 진짜 이해돼? 뭐냐면 그래서 너네가 경우의 수를 잘 알려면 앞으로 지금 증가함수면 이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게 증가함수고 이거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면 이게 감소함수거든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봐봐. 이 부등호는 순서를 결정해버리는 새끼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조합의 대표 문제가 됩니다. NCRS는 조합의 대표 문제는 부등호가 들어가면 앞으로 확률과 통계 가서도 부등호가 들어가면 조합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조합 문제야. 왜? 크기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 순서가 결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함수의 개수도 5C3이고 감소함수의 개수도 5C3인데 왜냐면 자 이렇게 2, 3, 5를 딱 선택을 해버리면 감소함수라고 하면 무조건 1이 제일 큰 곳으로 가고 2는 두 번째, 3이 제일 작은 곳으로 가야 해서 그래서 이게 감소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증가나 감소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y 중에서 y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x가 갈 새끼들을 몇 개인지 뽑아주기만 하면 끝난다. 이게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의 개수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선생님이 1, 2, 3번 정리한 건 시험이 총 내신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함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번 나오니까 이거는 정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함수의 개수 문제를 푸는 방법. 자,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3p. 자, 1, 2, 3, 1, 2, 3으로 갔네. 1대1 대응 구하래.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이 p가 되고 1049번. 3팩토리얼이 p가 되고 상수함수의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3의 세제곱. 이게 p구나. 그냥 함수의 개수가 3의 3승. 1대1 대응의 개수가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함수는 1이 갈 때 골라도 되냐 안 되냐? 상수함수 1을 맨 처음에 보낼 건데 1이 갈 때 골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1은 골라도 괜찮아. 대신 1이 고르고 나면 2랑 3은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로만 가야 돼.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모두 다 1로 가는 거, 모두 다 2로 가는 거, 모두 다 3으로 가는 거에서 총 3가지입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3가지. 그냥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셋 다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3 곱하기 이 새끼 고른 거 피해 2 곱하기 또 둘이 고른 거 피해 1.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3 곱하기 1 곱하기 1. 얘가 고른 곳에 나머지도 골라야 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합성함수는 진짜 어렵게 내려면 고등수학의 끝판왕만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성함수인지도 모르고 이미 문제를 푸는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수학은 쌤이 함수가 거의 대부분 다 결정한다. 함수를 잘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거의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함수 중에 가장 어려운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애들이 제일 못해요. 그래서 이과갈 애들은 미적투 가면 합성함수의 극대극수를 배우고 합성함수가 극값까지 조건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수능 맨 마지막 문제,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이 지효야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 나 지금 학교 갔다 와서 힘들어? 그래서 합성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셔야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합성함수는 이런 내용이에요. 합성함수. 자, 함수 두 개를 연달아서 보내는 걸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 2, 3이 여기를 x라고 쓰고 여기로 y라고 쓸게요. 1, 2, 3이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다라고 배워봅시다. 이렇게 간다라고 f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가 끝나면 F2는 2, F1은 3, F3은 5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 번 더 G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G라는 함수가 다시 6, 7, 8, 9라고 얘기를 하면 G라는 함수는 2가 6으로 가고 3이 6으로 가고 4가 7로 가고 5가 9로 가는 함수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를 건데 자 이렇게 적을 겁니다. G 동글뱅이 F X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쓰냐면 X를 F에 먼저 넣어 G에 먼저 넣어 F에 먼저 넣어서 찾고 그걸 다시 G에 넣는 거지. 그래서 X는 F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로 갈 거라서 요 합성함수는 이렇게 적는 게 바로 저 왼쪽 그림을 오른쪽 식처럼 적어줘야 합니다.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고 그러면 만약 이게 거꾸로 F 합성 GX라고 하면 얘는 G를 먼저 갖다가 그걸 나온 값을 다시 F에 넣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다르고 합성함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집합에서 배웠던 거. 야 이거랑 이거랑 같냐 다르냐? 이거 A교비랑 B교비랑 같아 달라. 같죠? A합 B랑 B합 A랑 같아 달라. 같죠? 근데 A차 B랑 B차 A는 다르죠? 이건 교환법칙 성립을 안 하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새끼를 교여로 바꿔서 풀었지. 교여로 바꿔서 풀었어. 그래서 태민아 잘못 가서 졸려. 야 김태민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합성 fx랑 F합성 gx는 서로 다른 함수고 얘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저 동글뱅이를 제외하고 G 가로 열고 fx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동글뱅이를 안 쓰고 그냥 쓰셔도 돼요. F합성 gx는 이렇게 적어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G합성 F1 값 한번 찾아봅시다. G합성 F1 일단 처음이니까 기호를 써줄게요. G합성 F1 값을 이렇게 찾아봅시다. 태린이가 찾아봐. F1 얼마야? 3 정답. 그걸 다시 어디다 넣어? G에 넣으래. 그럼 G3 얼마야? 6. 따라서 G합성 F1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얼마라 대답해야 돼? 6이라고 대답해야 돼. 이해돼? 자 그러면 보세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얘인 거 보입니까? 그리고 합성함수의 공역은 여기가 공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간에 매개 역할만 하지 정의역도 공역도 치역도 아니에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난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는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6, 7, 9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6, 7, 9라고 얘기해줘야 돼. 자 그러면 보연서 G합성 F2 값 구해보세요. F2는 2. 그러면 F2가 2니까 G2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G2는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6, 7, 9 아니야. 나 지금 내가 좀 6, 7, 9 아닌 거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 7, 9라고 말했네. 멍청하게. 자, 그 다음에 G합성 F3. 서정아, F3 얼마야? 4. F3 얼마야? 5. G5 얼마야? 6. 에? G5가 6이라고? 얼마? 9.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나 보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1, 2, 3이고 합성함수의 치역은 6이랑 9만 합성함수의 치역입니다. 7은 그래서 어떻게 간다? 1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요게 치역, 2도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요게 치역, 3도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9도 치역. 그러면 저 7은 실제로 합성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지역은 6구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6, 7구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합성함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53번. 자, 내용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문제를 진짜 많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합성함수가 거의 터지겠네. 상황상 G 합성 F-10이랑 F 합성 G4를 구하래요. G 합성 F-10이랑 채운 위에 거 F 합성 G4 구하래요. 자, F-10 먼저 구하세요. F-10 얼마야? F-10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 G 뭘 구하라는 문제야?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문제야. G 마이 얼마야? 1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동규가 G4 얼마야? G4요. 어. G4는 14. 그럼 이제 그걸 어디다 넣으래? FN을 해. FN은 얼마야? 10. 이렇게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함수와 함수를 합성해 볼게요. 값 말고 실제로 합성한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fx가 ax 플러스 b야.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c래. 자, 갈게. f 합성 gx를 구하래. f 합성 gx를 구하래. 자, 그럼 gx가 지금 뭐라고 해서 태야? x 플러스 c라고 했지. 그러면 f x 플러스 c를 구하라는 문제네. 그러면 구해봐. 불러. a x 플러스 c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 합성 gx. f 합성 gx. 아, 그 다음에 요거 동글뱅이는 합성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뭐 서클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골뱅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동글뱅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편하게 읽어도 되는데 쌤은 보통 합성이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서 4x 플러스 7이라는 함수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 ax가 4x래, ac 더하기 b가 7이래. 그럼 a가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4x 플러스 4c 더하기 b가 7이라서 이게 7이고 f1이 지금 얼마라고 문제에서 줬냐면 3이라고 줬으니까 a 더하기 b는 3이고 근데 a가 4지? 그럼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함수와 함수를 합성하면 f 합성 gx는 이 gx를 여기 x좌표에 넣어주시면 되고 g 합성 fx면 여기 fx를 여기 x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너가 얼마나 했다고. 조금만 참아줄 수 있겠니? 아이씨. 지금 유형 10번까지 하나씩 풀어보세요. 유형 10번까지 하나씩 풀어봐. 쉬지 말고 풀어. 풀면서 직접 풀면서 대화를 확인해. 오늘이 8월 7일인가요? 네. 그 1 대응 1대1
함수면은 1대1 대응해요. 뭐라고? 1대1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냐고? 대응을 해요. 아니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게 맞는데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까지 똑같아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히 공역과 치역까지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명제가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는 참이고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는 거짓말이라고. 이해돼? 포함관계가 그렇게 돼요. 지금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집에 와서 바로 복습을 안 하니까 복습할 시간을 줄게요. 지금 유형 하나씩 풀면서 막힌다 싶으면 다 바로 가져오세요. 일대일 함수인데 이거 1대1 함수야? 이거 1대1 대응이야. 근데 요 새끼 이거 1대1 함수거든? 하나씩만 있잖아. 근데 공역은 실수. 함수에서 아무 말도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 공역은 모든 실수야.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가 다 y값이 나와? 아니지. 0보다 작으면 안 나오잖아. 아니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간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값이 없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1대1 함수야. 2번이 다르. 이게 뭐가 지수함수가 여기가 생겼어. 정근선이. 공동선이 X축. X축이 정근선이었어. 지수함수가 있어. Y는요. 오케이. 이거. gx가 x 플러스 c지 f x 플러스 c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가 x 자리에 넣은 그럼 a x 플러스 c 더하기 b가 4x 플러스 c를 하는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현수야 조금만 눌러주세요.